일단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지방의 어떤 어려움, 또 지방의 어떤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현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소생으로 밀리는 과정에서 더 어려워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하게는 결국 어떤 균형 발전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정책 아젠다가 바뀌어야만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맨 선두에 있는 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전라북도가 좀 더 낙후되었다라는 어떤 인식을 하게 된 근거, 배경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시간, 특정 인물 이런 데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 좀 과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도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 그때 수도권으로만 몰리면서 지방이 다 모두가 피해자다 이런 생각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해왔고 또 이제 좀 더 나가서 얘기를 하면 실제 광역시가 없는 서울도 있다. 저는 그러니까 뭐 대전 충청권 하면 광역시가 있고 부울경 하면 광역시가 있고 경기 전남권 하면 광역시가 있으면서 그나마 어떤 수도권 집중에 대해서 그나마 뭔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데 비해서 강원도, 전라북도 이런 데는 좀 그런 점에서 약간 더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좀 처음에 그 5급 3특 기획할 때 저저번 대선에서 이재명 때 당시 캠프 차원에서 정리된 게 5급 3특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5급 3특으로 그 최종 정리한 것도 전라북도가 이렇게 강소 메가시티, 단단한 그런 메가시티로 호남권이나 원래 큰 틀로 묶여있는 게 별도 좋지 않다 이런 판단해서 5급 3특으로 정리하게 됐는데 좀 그런 점도 좀 시스템상으로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전 통합 아쉬우셨던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전라북도권은 처음에 이름이 됐죠. 저희가 전라북도 새만금 그 이렇게 해서 3특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러다 이게 새만금 시켜야 되느냐 전라북도권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전북권 이렇게 국가 3특을 빌릴 때 3특이 붙여지냐 이런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왜냐하면 떡이 더 커요. 훨씬 공격이 이렇게 커 보이니까 커 보이겠지만 오히려 좀 전라북도가 요즘 질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대 투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북이 일단 어떤 대통령께서 요구한 그 대기업에 대해서 지방 투자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또 대기업들이 그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 움직임에 대한 제 1번으로 해서 새만금 투자를 결정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라북도가 좀 더 약간 뭐랄까 특혜는 아니지만 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지켜서 진행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역 대도시권 광역망도 이게 법이 통과되고 지금 초안을 잡고 있거든요. 초안을 잡아서 제 국토부안은 어느 정도 정리해놨는데 저는 기획처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도시권 광역 교통망 계획에 그 투자되는 예산을 현재 국토부는 그 전에 해왔던 지방에 투자해왔던 것을 무조건 2배를 올려라 해서 지금 국토부는 정리해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해서 이제 지방 그 대도시권 진행할 거고 전주권을 들어갔으니 이제 전주권의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 안에 따른 이제 최종 예산 협상을 해서 이제 곧 발표를 하게 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2020 올해가 6년이잖아요. 이 2020년이 왜 이렇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재명 정부의 집권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이재명 정부의 활동이 시작되기도 하고 또 원래 작년 예산 편성도 전 정부에서 했던 걸 이어받아서 부분 개편해서 진행한 거지만 원전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주관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색깔, 이 정부의 색깔이 드러나는 이제 시기이고 또 하나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균형 발전 사업의 핵심이 공공기관 2차 이전, 또 행정기관 2차 이전 이게 이제 핵심적인 고리를
올 상반기에 종료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제5차 철도망계, 그다음에 고속도로 계획, 그다음에 국도 국비도 계획, 그다음에 그 국도 균형 발전 계획, 그다음에 물류, 항공, 이 소위 말하면 5개년 계획이 26년 상반기에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 초안을 다 국토부가 정리하게 됩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해서 모든 거 국토부가 초안을 받고 그게 이제 드러난 사실 국가기관만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결정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5급 3특 문제에 대해서 5급이 먼저다라고 하는 건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고 다만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그래서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지방의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그 부울경 뭐 호남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가시티 전략을 수립했는데 그게 어떤 그 이해관계 때문에 잘 안 되고 진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대전 충청권이 가장 먼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여야 간의 이견이라든가 또 지역 간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안 됐거든요. 근데 광주 전남이 이제 선제적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으로부터 또 그 일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으로부터 강력한 인센티브를 줘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대통령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실제 5급 3특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안 해줬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그 이제 철도망 계획이니 고속도로 이런 인프라 계획이 발표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도 이제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원래 행정기관은 수도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기관을 빼내는 건 아마 세종거점으로 하게 될 거고 대통령께서 정부 부처 관련해서는 해수부 이외에는 온전히 세종 이전 원칙을 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래서 해수부 이전 문제 하고 나서 대통령께 농림부 우리 전북으로 줄 수 없나 해가지고 사차지가 운도 떠보고 그랬거든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뵀을 때. 근데 뭐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와중에 대통령이 이제 아마 대통령님께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이 갔던 모양이에요. 이게 자칫 흔들릴 경우에는 원칙이 없이 굉장히 어떤 이전 투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행정기관은 세종으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하자라는 게 현재 저희 국토의 입장이고요. 또 이제 공공기관 2차 이전 문제는 현재 뭐 상당히 많은 일단 검토는 300개 정도 검토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그 제가 이제 부두상으로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가 아니라 수도권 잔류 제로하자 이렇게 이제 말은 했는데 현실적인 얘기 때문에 인천공항부사를 옮겨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진행하고 준비하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윤곽에 나오면 아마 우국 선택에 대한 밑그림이 정리가 되는 거고. 근데 지난번 제가 이 그 공공의 이전, 또 행정의 이전 문제를 준비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말 큰 결심하셔가지고 저는 역사적 결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노무현 대통령의 큰 업적이고 아주 중요한 한국의 대한민국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약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결국 공공기관을 이전하려고 했던 행정기관을 이전하려고 했던 주요 목적은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의 도시가 만들어 수도권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미래의 어떤 그 신산업들이 전국적으로 분산돼서 성립되는 이런 걸 꿈을 꿨는데 기관만 이전하는 꼴이 된 게 있고 또 성과는 천천히 드러나고 있긴 하지만 다시 역전 현상이 생기면서 수도권 집중률이 떨어지다가 다시 턴에서 올라가게 돼서 지금 50%를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지방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좀 뱅커 기업이라든지 연구원 이런 심지어 대학까지 이런 것들이 검토를 좀 더 이렇게 전면화되는 것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저는 현재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해서 지금 운행권들이 좀 돌아가지고 상당히 활력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 뭔가를 얹고 한다면 더 이제 어떤 완만한 성과가 아니라 좀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만금 속도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뭐 새만금에서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발표 또 하나 했지 않습니까? 그 새만금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대통령께서 지시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전라북도 도민들 희망고문 하지 마라. 막 거창하게 해놓고 그냥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10년 20년 세월이 흘러가게끔 하는 건 안 되겠다. 그 다음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서 정확한 로드맵을 갖고 이걸 진행하게끔 하라 이런 거고 땅이 다 된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가능한 할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속도감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게 저는 두 가지가 좀 핵심적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얹어진 게 대기업들의 어떤 민간 투자를 지방에 활성화 시켜 달라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로 하면 이제
현대차에 투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걸 볼 때 현재 MP를 새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MP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아시겠지만 알리백 산단 지금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국토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선제적으로 하겠다는 게 제 생각에서 이번 그 새만금 스마트 도시 계획까지 진행하라 이렇게 해서 지금 결정해버렸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가고 MP 새로 작성하고 또 일이 되어가는 겁니다. 또 현대차 그룹에서 투자하기로 한 새만금 구조 투자하기로 한 것도 사실 뭐 이렇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현실 가능한 걸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인프라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일단 기본적인 인프라는 다 해결해놨거든요. 뭐 새만금 고속도로는 어쨌든 뭐 작년 개통을 했고 그 다음에 새만금만 인출도 문제도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이제 또 정리해서 해놨고 그 다음에 공항도 일단 살려놨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가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 그 총리 주관에서 본부처 협의가 진행하는 걸로 진행이 되지만 제일 핵심적인 건 국토부거든요. 국토부 차원에서는 제가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현대차가 요구하는 것이 다 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확해서 보고해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전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새만금 전북 출신 장관이니까 새만금을 더 챙겨라 이런 어떤 좀 낮수준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로만 있고 실제로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지난 정부의 평가를 냉정히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매우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갈 건데 그게 큰 틀에 아까 말했던 뭐 기관 이전 문제라든가 인프라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그 일이 진행될 때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새만금은 단순히 전라북도 지역에 있는 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의 어떤 하나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지방 투자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숙제라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게 되면 2차, 3차, 4차가 다 흔들리게 될 거고 용인 반도체 문제, 지금 용인 반도체 문제도 저희 국토부 업무니까 용인 반도체 문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너무 많잖아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삼성이라는 기업이 뭐 공장 집비었다 다 준비해놨다가 뜯어서 옮긴다는 게 실제 어떤 그 반도체 산업의 여러 가지 일정을 보일 때 그 검토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산들이 있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 발전의 제1번 타자다. 그렇다면 이 일이 잘 되는 게 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전체적인 균형 발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얻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현재 현대차에서 지금 제가 계속 접촉을 성김 사장이나 또 전략실하고 접촉을 계속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아직요. 그러니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게 대해서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실제 원칙은 새만금 현대차와 관련돼서 대부분의 업무가 국토부 업무라고 하고 타부처 협의 사항도 있고 제가 타부처 협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들한테 협의를 1차 진행한 다음에 진행이 안 되면 바로 장관, 제가 농림부 장관도 지금 만나자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만나서 지금 수상태양광, 육상태양광 문제 논쟁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것도 제가 농림부장하고 대화를 직접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타부처 협의는 제가 직접 나서 하게 됐고 우리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조건 다 하는 게 원칙이고 안 되는 건 별도로 보고해서 안 되는 이유로 확인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역대 우리 새만금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아픈 상처들 그걸 제가 여기서 국회의원 하면서 국토위원 4년 했거든요. 그 온몸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삼성에서 그때 1조가 2조 투자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초선한테 불렀거든요. 근데 끝까지 답을 안 했어요. 제가 1시간 반을 붙잡아놨거든요. 답을 해라. 잘 못하겠다고 해라. 그게 아니고 상황이 어떻고 뭐 지난날의 추억도 떠오르고 막 알 수 없는 영어 써가면서 막 이렇게 고통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서 국토위원으로서 보고 느끼고 아파해봤는데 그걸 도민들한테 절대로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 국토부가 책임진다. 새만금 개발청장은 지금 김의겸 전 청장 그 재선거 출마 이후 그 사직 이후에 3월 13일 이후에 지금 한 달 뭐 열흘 이상 지금 공석이고 네. 차장도 지금 100일 이상 공석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지금 준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늦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고요. 좋은 사람 고르고 있습니다. 고르고 또 고르고 있고요. 제가 만약에 국토부장은 아니라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국토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결정하면 돼요. 네.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는 청장, 차장이
없는 이 어떤 빈 시간에는 내가 겸입니다 생각하고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스마트 그 도시 이것도 다 타시시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가권이나 의사결정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청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좋은 사람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인사를 어떻게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계신가요?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장관 입장에서도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 청장, 차장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그 청장은 정무적 업무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장은 완전 실무형이 들어가서 실제 도시 인재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는 저는 기술직 공무원이 최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이제 다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모시고 제가 사무총장 하면서 이제 당에서도 그때 이제 당시 뭐 재정, 인사, 사무총괄 하면서 일을 했는데 대통령 인사처럼은 뭐냐면 빨리 가서 문제 되는 일이 천천히 해야 한다. 천천히 신중히 한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씀 우리가 보통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많은 기관들이 아직 뭐 사장의 공석이다 이런 비판을 저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국토부의 기관이 많기 때문에 지금 LH 사장 공석이지, 인천공항공사 공석이지, 도로공사 공석이지, 지금 이제 겨우 부동산원 원장, 허브 사장 임명장 주고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런 거고 장관이 그걸 공백을 커버해야 됩니다. 사실 정신이 없어도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이 이제 국회의원 겸직이긴 하지만 진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개소식도 우연히 전주 일에서 왔다가 한 분은 갔어요. 근데 선거법 위반 가서 이제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얘기는 안 했죠 물론. 근데 그것도 좀 자제하라 해가지고 혹시 그것도 이제 그렇지. 뭐 이연령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아예 활동 안 할 생각이고요. 또 실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제가 2월 27일 새만금 그 뭐죠 우리 전국 타운도 끝나고 우리 비서실장한테 야 3월 되면 조금 낫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좀 나을 거다. 그래서 그러면 좀 바빠서 못했던 거 좀 이렇게 좀 하자고 준비해놨다가 전쟁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국토부는 전쟁이 터지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업부는 조달하는 게 많잖아요. 조달해서 물론 기업들 쓰는 것도 많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곳 중에 하나가 국토부예요. 사실 건설업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덩치도 크고 그래서 사실 뭐 전쟁 터지면서 그거 체크하고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전라북도 어떤 얘기는 듣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정치 이번 지방선 관련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보가 많이 떨어지고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희 도의원 지역구 하나 넣는다고 했거든 원래요. 저는 그렇게 절개추기하고도 할 때 그 인구 대비해 우리가 많기 때문에 군산보다 조금 적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군산만 늘으라고 우리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보도 자체 어둡기 때문에